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포커스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최은영입니다. 부동산 고민 해결과 또 알찬 투자처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최근 2, 3년간 금리가 크게 낮아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에도 많은 투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지만 무엇보다도 상가 투자 중요한 게 또 배후 수요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짜배기 투자처까지 그리고 중요한 도움이 될 만한 배후 수요까지 저희 부동산 포커스와 함께 하시면 또 많은 유익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생방송을 통해서 무료 전화 상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3424-072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8289번 정보 이용료 100원이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가능하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증 있으셨던 분들 전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포커스 책임져 주실 분은요. 랜드스타에셋의 황현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황현 대표와 함께하는 또 투자처와 고민 상담까지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부동산 포커스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부동산에 관한 고민 해결과 또 투자처까지 함께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죠. 방송 보시면서 고민 상담, 부동산에 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3424-0721번 전화만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요. 샵 8289번 문자창도 함께 가능하시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투자는 항상 투자자의 확인과 또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상담 도와주시는 황현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무료 세미나 소식이 있는데요.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부동산 전망과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매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되겠고요. 장소는 강남구 삼성동 랜드스타일의 강의장으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참석하시고 싶으시거나 문의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 전화 3424-072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동산 포커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황현 대표님과 함께 본격적인 전화 상담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우리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부동산에 관한 고민 전화로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예.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지금 목동 14단지 아파트 30평을 살고 있는데요. 네, 좀 목소리 좀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실까요? 예. 네네.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목동의 14단지 30평형 살고 있는데 네. 예. 이쪽이 요새 조금 오르기는 했는데 네. 예. 제가 이쪽하고 강남역에 그 분양권 하나를 갖고 있어요. 네. 레미안 STG S 아파트인데 거기는 18년도 1월에 입주를 아직 시간은 있는데 두 개를 다 갖고 가기에는 여러 지금 경제 상황이나 뭐 분위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네. 예, 부동산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처분을 해야 되면 어느 거를 먼저 처분하는 게 맞는 건지 시점은 어느 때가 좋은 건지 전문가님 도움 좀 받고 싶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목동에 있는 아파트랑 또 강남에 있는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데 어떤 것을 좀 먼저 매도하는 게 좋은지 여러 가지로 좀 전략적으로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 예. 부분 황현 대표님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14단지 보유하고 계시다는 거랑 이제 STGS 보유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강남역 맞아요. 앞에 이제 독수리 오용재 중에 이 친구가 이제 두 번째로 시작한 친구예요. 그죠? 예. 여기 이제 앞에 이제 아래쪽 서초 우성 무지개 이제 재건축 예정이고 요 분양 받으신 거예요? 조합원이세요, 그러면? 저는 분양 받았어요. 로얄층이 그때 당시 분양가 얼마였죠, 여기가? 그때는 저희가 층이 좀 로얄층 좋은 데로 받아서 예. 13억 3,800에 받았어요. 피는 별로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붙었죠, 지금 현재로서는? 글쎄 정확하게 알아보진 않았는데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예. 일단은 이제 고민인 게, 자, 강남에 머무를 건지 목동으로 가야지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저는 분양권을 받은 게 사실 투자 목적이 강하다 보니까. 아, 투자 목적이. 네, 애들이 지금 목동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학교는 언제쯤 다 그러면 마무리가 될까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시점은? 조금 더 있어야 돼요. 한 4, 5년 정도. 4, 5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권은 뭐 괜찮다고 하면 전세를 끼고라도 갖고 갈 생각은 있는데. 어차피 이제 입주가 2019년이잖아요. 그죠? 18년 1월이요. 아, 18년이면 어제가 양도세, 비과세 되고 애들 학교 졸업하는 데까지 충분히 여유가 있겠네요. 일단은 한번 제가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목동 14단지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STGS를 이제 분양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예. 자, 14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목동부터 한번 볼게요. 목동은 자, 일단 학군 그리고 이제 재건축이 이제 가장 큰 호재죠. 그죠? 그리고 이제 14단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군도 괜찮고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한 여러 가지 호재가 있어요. 거기다가 강남권 재건축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아파트가 최근에 동반 상승을 했어요. 지금 시세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제가 근래에 알아보진 않았는데 한 11월 정책 발표 나기 전까지는 전에, 예. 한 9억 정도는 9억 정도. 지금 많이는 안 빠졌어요. 아마 비슷해요. 8억 5천에서 지금 9억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우리 아파트 최고가가 2006년에 10억을 찍은 거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줄고 타락하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1년 사이에 반등 올라온 거는 강남발 재건축 영향이거든요. 그죠? 자, 그럼 우리 아파트의 미래 가치는 학구는 현재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 10억까지 갔었던 원동력 그리고 빠지는 하락장에서 이 친구가 무엇을 보여줬냐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하락장이 나오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다시 상승한다라는 건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강남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이 나오고 내년부로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유예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호재들이 지금 약발이 안 먹히죠. 그죠? 그럼 우리 아파트도 단기간에는 상승장보다는 보합세, 장기적인 보합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하지만 이제 큰 호재라기보다도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아파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왼쪽 크게 이제 마곡지구가 입주를 하고 마곡지구가 이제 기업이 입주를 하면서 여기 한 16만 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어쨌거나 강서 지역에서 가격주도 아파트는 목동이고 목동에서도 학군이 좋은 지역이고 학군이 좋은 지역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윗단지 아랫단지 나누는데 아랫단지에서 이제 14단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좋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학군에 대한 수요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 아파트 재건축이 호재인데 이 친구가 2018년도에 이제 2년 남았잖아요. 그죠? 뭐가 나오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이제 확정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목동 전체 재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밑그림, 청사진이 나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간에는 장기적인 보합세를 갈 것 같지만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결정에 의해서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로 나눠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타이밍까지 가기는 힘들잖아요. 그죠?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모험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상승장이면 상승장이라 해도 제가 봤을 때 맥시멈 금액은 10억입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이 힘들어요. 어차피 재건축이라는 거는 추가 분담금이랑 나중에 수익금이라는 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을 배제하고 나 혼자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강남처럼. 자, 그러면 이제 강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강남에 대한 가장 큰 호재, 아파트 가격을 움직이는 호재는 뭐냐면 자, 첫 번째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학군이 움직이고요. 그다음 재건축이에요. 근데 이제 STJS는 재건축은 완료됐고 학군은 별로 안 좋고 한강변도 안 좋아요. 꼭 한강변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중에는 수요자들이 이 한강변이라든가 용산공원이라든가 성수동처럼 공원, 그러니까 한강이라든가 공원이 나오는 자연환경적인 요소를 상당히 많이 따진다라는 거죠. 자, 일본에 보면요. 롯본기 힐이 있고요. 그리고 신주쿠에 보면 큰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어요. 롯본기 힐스와 신주쿠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공통점이 뭐냐면 학군이 없다라는 거고 그 지역이 중심 상업지라는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아파트 우리가 알고 있는 판상형 아파트가 아닌 주상복합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을 이끌어가는 가격주도 아파트거든요. 자, 강남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 그동안 이제 이 5형제들이 그동안은 강남에서도 대치동, 도곡동에 비해서 많이 찬밥 신세를 받았던 건 뭐냐면 학군 위주의 동네였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직주 근접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질 거고 학군에 대한 수요들보다는 직주 근접으로 인한 이
수요자들이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삼성 본사가 있고 롯데가 있고 주변에 업무 단지가 있고 또 하나 삼성 레미안 타운이 약 5천 세대가 들어가잖아요. 재건축이 다 완료가 되면. 그러면 대단지에 대한 프리미엄도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13억 초반의 분양권을 받으셨고 프리미엄이 많이 붙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갔을 때 얘는 제가 봤을 때 15억까지 가능하다. 단 교육 여건은 아직까지는 목동이 좋습니다만 장기적인 프리미엄은 강남이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자녀들이 이제 학군이 마무리된 학교가 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과정이 다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강남으로 좀 이주하시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목동이라는 게 재건축 아파트이긴 하지만 재건축이 2018년에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조합 설립을 하고 목동이 완공이 되려면 제가 봤을 때 최소 10년이라는 시간이 또 걸리거든요. 2018년 이후부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맥시멈 2억에서 미니멈 1억 정도를 보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기다린다라는 거는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존재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시장 상황을 지켜보시다가 강남 쪽으로 좀 자리를 옮겨 타시는 방향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근데 저는 이제 18년 그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게 예. 18년 1월에 입주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방향을 좀 확실하게 정해서 그 전에 그냥 분양권을 팔 건지 제 생각에는 2018년까지는 큰 상승장은 없을 것 같아요. STGS는. 여기는 입주 후 3, 4년 지나야지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아, 그럼 목동 아파트도 그 전에는 하락이 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거네요? 큰 하락보다는 장기적인 이제 보합장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동은 재건축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재건축이 아닌 학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시청자분처럼 가격이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상관없이 내가 학교 마무리될 때까지 있어야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들고 날고가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좀 덜하겠죠. 실수요자가 강하다 보니까 암만 해도 수요층이 단단하죠.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개포주공 아파트라든가 고독주공 아파트처럼 아니면 가락 시형 아파트처럼 일반적인 재건축 시장과는 가격 흐름 자체가 좀 틀려요. 안정적인 수요가 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재건축에 대한 호재가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큰 하락보다는 장기적인 보합세가 갈 것 같고 하지만 2018년에 지구 단위가 사실 형편없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1, 2억 정도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죠. 어떻게 지금 지구 단위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럼 한 번 더 오를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아요. 지금 장에서는. 앞으로 2, 3년 그럼 안에는 추가 상승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저는 17년도에 하나를 좀 정리를 하고 싶다면 전문가님은 어떤 거를 딱 만약에 저 같으면 목동을 정리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동산 포커스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화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거나요. 샵 8289번 문자 주셔도 저희가 상담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분 또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생방송 중에 상담 도와드립니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아, 의왕시 포일 센트럴 푸르지오 이거 분양을 했는데 네. 이거 지금 계약을 하는 게 난지 계약을 하는 게 난지 아니면은 그 계약을 하고 나서 그냥 바로 이렇게 좀 분양권을 파는 게 난지 그 앞으로 좀 투자 가치 좀 알고 싶어서요. 네, 투자 목적으로 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 향후 전망까지 함께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투자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주택 가격보다는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가격이 많이 오른 이유는 지금 좀 전에 첫 번째 시청자님이나 두 번째 시청자분처럼 이 입주권과 분양권을 갖고 단기적인 매매 차익을 보기 위해서 이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2017년, 18년, 19년까지 이어지는 입주 시점에 과연 이 투자를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이 의왕 센트럴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수자원공사 땅인가 농업진흥공사 땅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제 분양가가 5억대 중반이죠, 그죠? 네. 5억대 중반이에요. 자, 이 주변의 시세를 한번 보면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가격은 안 떨어진다. 상승장이 나올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승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큰 기대보다는 3, 4천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분양가가 5억대, 5억 5천, 5억 4천, 5억 6천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죠? 네. 자, 이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 아파트가 이제 신규 아파트고요. 여기 입주가 몇 년도죠? 2010? 19년도. 자, 19년도예요. 11월이요. 의왕이라는 지역이요. 아파트가 은근히 강세고 서울의 성북구가 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전세 가격 상승률 1위라면 이 의왕이라는 지역이 수도권에서 전세 가격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이유는 왜 그러냐? 인구 유입 대비 아파트, 특히 새 아파트에 대한 물량이 상당히 적어요. 우리 아파트가 2009년도에 입주하는 아파트고 신규 분양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5억대 한 5억 5천에서 5억 6천 정도의 분양가를 갖고 있는데 이 아래쪽에 내손동, 내미안이라든가 주변에 이제 네. 입주한 지 몇 년 차 되지 않은 아파트들 기본적인 시세가 지금 현재 5억대 초반에 형성되어 있고 자 평촌 같은 경우는 학군 아파트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평촌에 있는 아파트들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 그러니까 입주한 지가 거의 20년 차 되는 아파트들이 지금 5억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에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새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기존 아파트와 시세가 큰 폭의 하락 없이 플러스 이제 피가 아주 조금 붙었을 텐데 제가 봤을 때 하락장이 별로 안 보이는 이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왕이라든가 평촌, 삼본, 뭐 인덕원 이 주변에 신규로 새 아파트가 공급될 확률이 상당히 적고 서울에서 전세 가격 상승으로 내려오는 이주 수요들이 3본을 데드라인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려는 그 성향들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특히 학군이 좋은 평촌이라든가 3본 주변에 의왕이라든가 이 내손동 쪽으로 많이 유입되거든요. 새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두 번째는 과천이 있잖아요. 우쪽에. 네. 자, 과천 이주 수요가 앞으로 2, 3년 동안 계속해서 진입이 되고 이 이주 수요가 내려오는 세대수만 해도 2,000세대가 훨씬 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큰 보합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많고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에 대한 하락장이 나오는 시기에도 제가 봤을 때 의왕, 삼본, 평촌 같은 경우는 하락장보다는 보합세 내지는 아니면 큰 상승보다는 한 3, 4천 정도의 상승장이 가능한 아파트이긴 해요. 하지만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아주 높지는 않겠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데드라인이 있는데 6억이라는 30평대 6억을 넘기가 상당히 어려운 아파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만약에 네. 프리미엄이 6억대 도달했다. 한 4천에서 5천 정도 올라왔다. 그러면 과감하게 매도 전략 취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이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어떤 점 도와드릴까요? 아, 네. 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네. 두 군데를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네, 어디인가요? 아, 예. 저 구이동 네. 광진구 구이동 현대 2단지하고 네. 성수동 롯데캐슬 음. 성수역 근처에 있는 성동구 성수동 롯데캐슬. 네. 두 아파트 지금 같이 고려하고 계시는 좀 고민이 되시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성수동, 구이동 아파트 말씀하셨던 거 어느 곳을 매수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전략인지 한번 네.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대표님과 한번 얘기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구이 현대 2단지와 지금 성수동 롯데캐슬을 보시는 거죠? 실거주 목적으로? 네, 실거주 겸 기왕이면 투자 또 됐으면 좋겠고. 가치도 있으면 좋죠. 알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구이동 아, 롯데 제가 이 방송 열심히 듣고 있는데요. 예. 좀 현명한 대답을 주세요. 좋은 대답을. 알겠습니다. 자, 네. 일단은 한번 볼게요. 구이동 롯데캐슬과 현대 2단지. 아니, 구이동 아니고. 아니, 성수동 롯데캐슬과 현대 예. 2단지 한번 볼게요. 지도 한번 보면서 네네. 얘기를 할게요. 자, 네. 성수동 롯데캐슬은 이제 성수역 쪽에 있는 아파트고 구이동 롯데캐슬은 이제 어디예요? 이 올림픽대로 구이동 바로 위쪽. 롯데캐슬이 아니고 구이동 현대 2단지. 그러니까 죄송해요. 성수동 롯데캐슬 구이동 현대 2단지. 그죠? 네네. 30평대고 이 구이동 현대는 90년대 초반 93년도에 입주한 걸로 알고 있고 롯데는 2000년대 초반에 입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데가 조금 더 새 거겠죠. 그죠? 자, 네. 최근에 가격 흐름을 보면 성수 롯데 같은 경우는 1억 정도의 상승장이 보였고 여기 그렇더라고요. 어디예요? 현대 같은 경우는 한 5천 정도의 상승장이 보였어요. 자, 이유는 뭐냐? 자, 그러면 살기는 두 군데 다 가보셨죠? 두 군데 다 네. 보셨죠, 현장은? 자, 살기는 어디가 좋아요? 근데 예. 구이동은 아들이 살아서 알지만 성수동 롯데캐슬은 살아보진 않아요. 안 가보셨는데 가보니까 어디가 좋던가요, 살기는? 글쎄 그 방송에서 들으면 음. 성수동 뭐 거기가
공업단지가 있고 주거단지가 있고 언뜻 이렇게 방송을 이제 열심히 자, 그냥 듣다 시간 보면 관계상 제가 바로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자, 네. 살기는 현대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왜 살기는 현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수동이 많이 뛰었냐? 성수동 네. 같은 경우는 중공업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롯데캐슬 주변에 보면 정신없고 지저분하고 막 우중충하고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뜬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거주 목적보다는 지금 투자 예. 목적이 강한 지역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성수동은요? 네. 한남동이라는 데 가보면 용산구 한남동 가보면 마을버스도 못 올라가요. 거기는. 아. 겨울이 되면 토끼도 미끄러서 떨어질 정도로 고바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네. 그런데 빌라들이 지금 4, 5억 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거주 목적은 안 좋지만 향후 미래 가치가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거기가. 네. 무슨 예, 예. 얘기냐? 성수동도 마찬가지로 현재 거주 목적은 안 좋지만 투자 가치가 좋다는 건 앞으로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는 거죠. 네. 현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 목소리 들어보시니 일단 애들은 네. 없어요. 학군 수요는 없기 때문에 성수동으로 네, 가셔도 네, 무방합니다만 일단은 이 현대 같은 경우는 성수동이랑 틀린 이유가 뭐냐면 실거주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교통 좋고 주변에 편의시설 많고 학교가 괜찮다 보니까 실거주자들이 많다 본 건 뭐냐면 이제 투자 수요들보다 실거주자들이 많은 지역의 장점은 뭐냐면 위험에 강해요. 무슨 얘기냐?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실소유자들이 많으니까 큰 폭의 하락은 없겠죠. 단 이 지역에 투자 수요들은 없다 보니까 큰 폭의 상승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투자 수요가 강한 성수동은 1억이 올랐고 여기는 5천이 오른 거예요. 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 차례예요. 네. 일단은 두 군데 다 투자성은 없어요. 현 시점에서. 무슨 말인지 되세요? 자, 구이 현대는 네. 90년대 초반에 지어져서 10년 후면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3억대 지금 여기가 3종 주거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지 지분이 상당히 현재 시점에서 작지만 3종 주거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추가 부담금이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나올 텐데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금액에다 2억을 덧붙여버리면 향후에 미래 가치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재건축이 된다 한들 별 시세 차익을 얻기는 힘들고 현대 앞으로 한 이단지 1억 말씀하시는 정도를 거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 10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말인지 되시죠? 현대 2단지 말씀하시는 네, 현대 거죠? 2단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롯데캐슬은 자, 2003년도에 입주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입주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는 네, 1억 네. 정도 최근에 올랐습니다만 주변에 글쎄요. 전반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서 예. 동반 상승하려면 개발이 빨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투자 목적이면 성수동은 아파트가 아니고요. 여기는 성수동은 단독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다가구를 투자하는 곳이에요. 현재 시점에서. 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둘 다 현재 앞으로 투자 목적이 강한 아파트들은 아니고 이미 오를 만큼 올랐고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여기서 추가 반등 나오기는 쉽지 않은 금액대까지 지금 도달해 왔고요. 만약에 거주를 목적으로 하신다, 애들 키우는 거 별로 관심 없다 그러면 좀 더 새 아파트인 롯데캐슬 쪽으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면요. 제 생각에는 좀 가격적인 투자 메리트도 보고 싶다 그러면 네. 지역을 바꾸셔야지 돼요. 지역을. 자, 지역을 한 바꾸셔서요. 군데 이렇게 추천해줄. 예, 여기 지역 말씀드릴게요. 자, 지역을 네. 바꾸셔서 행당동 쪽이라든가 응봉동 쪽으로 오세요. 행당동 아니면 예, 응봉동 쪽으로 오시면 응봉동? 예, 행당 한신 휴플러스라든가 대림 한강 강변타운이 있거든요. 강남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요. 여기가 휴플러스. 약간 언덕배이긴 하지만 이 아파트의 40평대 가격이 지금 네. 성수동 롯데캐슬이라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구이현대 2차 아파트와 가격이 같거나 아니면 더 쌀 수도 있어요. 이 지역에 40평대가 지금 30평대랑 가격이 거의 똑같거든요. 네. 아직 저평가돼 있고 가격대가 많이 안 올랐고 주변에 강남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고 도심에 대한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40평대랑 틀린 그림으로 갈 거예요. 네. 향후에 가격 상승에 대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당동 한신이라든가 대림 한강 강변타운 아파트 40평대 한번 관심 함께 가져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림 한신. 예, 대림 행당동 대림 강변타운과 행당 한신 휴플러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게요. 휴플러스. 네. 대림 한신. 여보세요, 어머니. 네. 네, 저희 또 뒤에 다른 또 시청자분이 상담 많이 기다리고 계셔서요. 이렇게까지만 예. 도와드리고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도 또 추가적으로 도움 더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황현 대표님과 함께하는 스피드 문자 상담 시간 계속해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82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끝자리 0824번님 보내주셨습니다. 종로 세운상가 인근에 오래된 상가 보유 중인데요. 전망은 어떤가요? 예, 시간 관계에서 바로바로 그냥 답변부터 드리면 보유 의견 드리고요. 이유는 네. 뭐냐면 세운상가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도시재생사업 구역이고 이 지역이 앞으로 호텔 뭐 5, 6개 동과 오피스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서울 도심 한복판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결국에는 도심부에 있는 토지를 깔고 있는 상품들이 가격이 많이 상승할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된 상가 같은 경우는 토지가 많이 깔고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개발 호재도 많고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가가 상당히 많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1127번님 남양주시 와부읍의 강산마을 코오롱 아파트 33평 매도 시점요. 네, 여기 이제 덕소잖아요. 덕소 주변에 있는 이제 아파트인데요. 일단은 매도 시점은 현 시점 매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유는 뭐냐면 덕소라는 지역이 자체 수요로 가격이 움직이는 지역보다는 서울 및 주변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아파트인데 서울 및 주변 지역을 보면 다산 신도시라든가 하남 미사지구라든가 뭐 고덕동이라든가 주변에 입주 물량이 약 13만 세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주변 수요가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겠고 그 주변에서 머무르겠죠. 주변에 새 아파트를 원체 많이 짓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향후 가격 상승 여력이 상당히 낮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0326번님 의왕시 내손동의 대림이 편한 세상 35평 향후 전망. 제가 좀 전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질문하신 분과 비슷한 내손동에 있는 그러네요. 아파트인데요. 네.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 6억대가 한계점인 아파트인데 이제 5억대 초반이다. 앞으로 한 3, 4천이나 5, 6천 정도 추가 상승력이 있기 때문에 5억대 후반이라든가 6이라는 숫자가 보이면 그 시점 매도 타이밍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07번님 평촌 자이엘로 오피스텔 분양권 매도해야 할까요? 자, 이건 바로 매도하셔야지 돼요. 이유는 뭐냐면 일단 분양가가 상당히 높았고 제가 알기로 4억대 초반인 걸로 알고 있고 평촌이라는 지역은 말씀드렸듯이 학군 아파트예요. 학군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지 학군 오피스텔은 아닙니다. 자, 업무타운이 없고 주변에 학군 위주의 가족 구성원들이 사는 주택이 잘 되는 지역이지 업무타운으로 인해서 1, 2인 가구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평촌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들이 40평대에서 50평대들이 4억인데 제가 알기로 자이엘라 오피스텔이 아마 20평대가 4억 정도에 분양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주변 시세 대비 너무 고가의 분양가다. 따라서 프리미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본전에 매도를 하실 수 있으면 바로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052번님 금천구 시흥사거리의 신축 다세대 투자 괜찮을까요? 예, 일단은 투자 괜찮고요. 시흥에 대한 지역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최근에 이제 투자자들 중에서 좀 빠른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시흥 쪽에 많이 들어가고 계세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과거의 변방이었던 지역이 지금 앞으로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유는 최근에 이제 남부순환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이 지역의 지가를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는데 향후에 신안산선이라든가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으로 인해서 강남뿐만 아니라 도심과 상암동, 홍대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고 군부대가 있던 자리에 군부대가 떠나면서 이 지역들이 업무, 주거, 상업 복합타운으로 개발되면서 향후에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다세대 주택 투자 권유해 드리는데요. 이 지역의 투자금이 3, 4천 정도는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고 1, 2천대에 들어가는 다세대 상품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시흥이라는 지역이 상당히 금천구라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홈플러스 맞은편 지역에 보면 먹자골목이 있어요. 그쪽이 아마 박스권 아니고 아마 향후에 시세 차이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쪽으로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자리 091번님 수색뉴태원 4구역의 조합원입니다. 입주권 매수 괜찮을까요? 예, 일단 입주권 매수 찬성 드리고요. 찬성 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수색뉴타운 같은 경우는 일단 주변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에요.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고 주거, 상업, 업무 복합다운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 중에서 광역 중심지로 개발되려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의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상암동에 대한 이주 수요도 충분히 상암동 이제 상당히 노후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지금 철도로 인해서 단절됐던 곳이 이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곳이 되면서 앞으로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좋은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이 지역이 현재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2억 쭉 3억 정도 주고 사는 것은 반대합니다. 프리미엄 1억 미만으로 접근하시는 걸 권유해드리겠습니다. 네, 황현 대표와 함께한 스피드 문자 상담 저희가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전화 상담 이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도와드릴까요? 네, 그 두 가지인데요. 네, 마장동의 세임 아파트를 네, 죽어도 죽어지만 투자 목적으로 구매해도 되는지. 네, 투자 목적.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암사동, 강동구 암사동의 선사현대 아파트라고 있는데요. 네,
그 아파트도 주거 목적으로 구매를 했을 때 네. 향후에 아파트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진 않을지 네. 네, 그렇게 좀 궁금해서요. 네, 두 가지 물어보셨던 아파트 향후 전망과 좀 궁금하셨던 부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1+1이네요, 다. 예. 궁금한 게 질문이 상당히 많으신가 봐요. 많네요. 선사현대 아파트와 마장동 세림 아파트 투자 목적이에요, 거주 목적이에요? 되게 세림 중요합니다. 아파트는 너무 오래돼서 거주보다는 재건축을 바라고 있는 투자. 자, 이제 시청자분께서 지금 거주를 하실 거 생각이 높으세요? 아니면 단순 투자로만 가실 거예요? 반반이에요. 반반이세요? 네. 자,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지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마장동이라는 지역이고 세림 아파트 왕십리역 토역세권이잖아요. 그죠? 자, 재건축 호재가 있죠, 여기는. 예, 예, 예. 자, 많은 분들이요. 살면서 오를 만한 지역을 많이 찾으세요. 둘 중에 하나 포기는 하셔야지 돼요. 자, 네네. 사는 지역은 어떤 지역으로 가셔야지 되냐면 주거 비용이 많이 안 들면서 살기 편한 동네들이 있어요. 서울 시내 안에서 보면 아직까지. 그런 지역으로 가시고 투자는 내가 살기 힘들지만 가격이 많이 오를 지역.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네.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자, 마장동 아파트는 어쨌거나 도심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바로 아래 성수동과 강남 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요. 뭐 용산과의 접근성. 강남과 도심과 용산 뭐 이 지역들이 성수동 이 지역들이 거의 20분 안에 갈 수 있는 아파트예요. 마장동 예전에는 사실 많이 저평가돼 있지만 최근에 이 지역이 도시재생 활성화 시범단지 서울시에서 지정이 되면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아파트고 암사동에 보면 선사유적 아파트 지역 있잖아요. 그죠? 네네. 자, 이 아파트도 최근에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자, 그런데 고덕동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고덕동은 가격이 왜 올랐냐? 왜 올랐을 것 같으세요? 다른 거 없죠? 자, 전세가 때문에 올랐어. 그죠? 고덕동이 아니지. 암사동이라는 지역은 빌라도 많이 올랐지만 아파트도 많이 오른 게 전세가 때문에 오른 거예요. 전세는 왜? 고덕주공 이주 수요 때문에 많이 오른 거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물론 9호선에 대한 교통 호재도 있죠. 근데 암사동은 9호선 호재를 볼 수 있는 아파트는 아니에요. 이 지역은. 자, 고덕동의 가격주도 아파트는 고덕동 재건축 아파트예요. 고덕동 재건축이 오르면 이 밑에 롯데나 뭐 프라이어 팰리스 아래쪽에 있죠. 그죠? 네네. 이 아파트들이 오를 거고 이 아파트들이 오르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파트가 오르겠죠.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앞으로 고덕주공 아파트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 여기는. 제가 봤을 때 2만 세대가 작은 물량 아니죠. 그죠? 네네. 물량이 2만 세대 입주 물량 플러스 하남 미사지구에 약 한 4만 세대 밑에 위례신도시까지 하면 한 10만 세대 이상 뭐 위쪽으로 올라가면 다산신도시까지 하면 물량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이 고덕주공 같은 경우는 입주 이후 4년 5년 지난 보면 그때부터 자기 빚을 발할 거예요. 과거부터 강남과는 거의 절반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30평대 아파트는 8억대를 그냥 넘어갈 거고 그러면 롯데 프라이어 팰리스라든가 암사주도 같이 올라가겠죠? 네네. 거주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시점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 지역이고 자 마장동 세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아파트예요. 여기는 재건축 아파트인데 단기적으로 역시 많이 올랐고 하지만 재건축에 대한 호재가 터지면 아직까지는 30평대가 4억대 초반인가 중반인가 그렇죠. 네네네. 자, 서울시에 이 정도 입지에 동네 이름이 마장동이라서 싼 거지 입지라든가 주변 환경을 보면 절대 싼 아파트가 아니고 아래쪽에 행신 6구역이라든가 왕십리 뉴타운 같은 경우 지금 이미 30평대 분양가가 앞으로 좀 지금 7억대 중반 정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향후에 추가 분담금을 2억 정도 낸다고 하더라도 한 6억대 중반 초반이나 중반 정도의 30평대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추가 분담 2억은 안 나올 것 같고 1억 한 5천대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5천에서 6천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단기간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 차익은 세림이 맞고 장기적으로 거주의 안정성을 보려면 암사동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네, 이렇게 좀 정리 도와드리겠고요. 방송 후에도 전화 상담 계속되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한 번 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황현 대표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립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2017년 부동산 전망과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이틀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강남구 삼성동 랜드스타일스의 강의장이고요. 문의 있거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424-072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에서 어떤 노하우를 또 전해주실지 간략하게 노하우에 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세미나. 일단은 뭐 이제 2017년이 이제 부동산 향후 3년, 4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시장이 이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해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유명한 지역들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이 방송이라든가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유명 지역의 투자는 이미 제가 봤을 때 좀 늦었다. 앞으로는 저평가된 유망 지역, 뭐 좀 전에 얘기 나온 뭐 마장동이라든가 아니면 금천구 이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서울 시내 안에서도 아직까지 유망 지역들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내년에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2017년 한 해에 내년에 어떤 지역이 유망 지역이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분들이 직접 엄선해 오신 특급 매물 소개해드린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어서 만나보시죠. 부동산 포커스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됐습니다. 투자는 항상 투자자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같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줄 수익형 부동산 매물권 먼저 개요를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근린상가입니다. KTX 포항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2017년 5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분양 면적은 79.80제곱미터고요. 총 5층 중에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가입니다. 1억 900만 원, 임대 금액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40만 원이고요. 대출 금액은 6,540만 원, 실투자 금액 2,360만 원이 예상됩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매물은요, 상가입니다. 포항 역세권, KTX 인근입니다. 대표님, 네, 입지 여건 먼저 분석을 해볼까요? 일단 입지 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포항 근린상가 매물은요. 일단은 포항역 KTX, 이제 포항역 KTX가 들어서면서 이제 포항이 반나절 생활권에 들었죠. 그러면서 하루에 한 4,500명 정도의 유동 인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항 KTX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고요. 자동차는 1분 정도 거리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쪽에 성곡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해서 이 지역은 이제 상업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이에요. 이제 주거 지역이 아니라 상업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고 포항 역세권 주변으로 지구 단위 계획 역시 상업지 계획이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자, 아파트 3,000세대가 있고 바로 뒤쪽에 포항 응수산물 도매시장이 있는 입지로 보면 주변에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고 충분히 배후 수요를 둔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입지 여건 분석을 해봤고요. 또 인근에 개발 호재도 있는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일단은 개발 호재를 한번 보면요. 자, 포항이라는 지역은요, 남구와 북구로 나뉘는데요. 포항하면 일단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산업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포항 대표적인 산업단지인 포스코 철강이 있고 포항 블루베리 산업단지와 역일만 산업단지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포스코 철강 산업단지가 있는 남구 위주의 개발이 이루어졌다면 KTX가 포항 북구로 들어서면서 앞으로 포항 KTX역 주변에 아주 수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눈여겨볼 개발 호재 중에 하나가 자, 두호 마리나항 사업인데요. 이 두호 마리나항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2,000대 정도의 요트라든가 이제 유람 배들을 이제 수용할 수 있고 업무 주거 상업 복합 단지로 개발됩니다. 향후에 역일만 산업단지와 함께 주변에 대규모 환동해권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포항 같은 경우는 어디예요? 평택보다 인구가 많은 한 50만 정도를 조금 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좀 이제 개발 호재를 한번 보면요. 예, 잠시만요. 제가 화면이 조금 넘어갔네요. 자, 두 번째 개발 호재를 보면 예, 죄송합니다. 네, KTX역 예. 인근에 있죠? 예, 이 지역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영일만과 이제 환동해권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이제 두호항 개발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일본 서해안 지역과 극동 러시아 지역과 중국 동부 삼성의 마리나 시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시키려고 합니다. 세계 3대 GDP 경제권을 갖고 있고요. 한 1억 5천만 명 정도의 인구를 자랑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이 경상남도 지역에서 이 환동해권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 영일만 산업단지와 두호 마리나 산업 단지를 이 지금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관광객을 유입시키려는 전초 기지로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가장 큰 호재는 뭐냐면 역시
길이 뚫리면 지가가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닷길이 뚫리고요. 두 번째는 이 동해 중부선입니다. 삼척에서부터 영덕까지, 영덕에서부터 부산까지 이루어지는 이 동해 중부선이 1단계 공사가 2017년에 완공 예정이고요. 지금 2단계 공사는 2019년에 완공이 되면 이 동해 중부선 같은 경우는 향후에 1시간대 생활권으로 이용 가능하고 삼척에서 영덕 아니면 포항이라든가 부산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관광객들의 교통편이 상당히 좋아진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역이 당연 우리나라의 그냥 단순하게 동해 중부선으로 끝나는 지역이 아니고 향후에는 지금 유럽과 이미 얘기가 다 끝냈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라 그래서 포항에서 출발해서 독일, 러시아, 핫산, 그다음에 파리를 지나서 독일까지 이어지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대륙 횡단 철도의 시작점이 바로 이제 포항 역사가 된다라는 점을 좀 중요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이 KTX 주변은 향후에 플랫폼 도시, 세계적인 플랫폼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또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개발 호재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구 위주의 포스코 주변의 개발 호재들이 많은 지역에서 북구 쪽 KTX가 있는 포항역으로 이제 개발 호재가 옮겨 타면서 성곡지구라든가 초곡지구라든가 이인지구 등 주변에 대규모 택지 개발 조성 사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포항 역세권 상가 주변의 개발 호재 기대되는 호재들이 참 많습니다. 소개해 주신 근린 상가 매물 특징 좀 살펴볼까요? 예, 일단 매물 특징은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이게 매물에 대한 조감도고요. 이 지역에서 가장 신축 건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은 3층입니다. 3층, 5층 중에 3층인데 이 3층 같은 경우는 뒤에 테라스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상가를 얻더라도 테라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권리금이라든가 보증금 그리고 임대 수요가 상당히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테라스가 있는 3층 구조에 3층에 신축 상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여기가 이제 삼거리 코너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향후에 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 분석해 볼까요? 예, 가격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최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소액입니다. 1억 900만 원. 자, 지금 실투자 금액이 2,360만 원인데요. 최근에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고 그중에 대해서도 상가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서울 수도권의 최근에 상가 분양가를 보면 4천만 원, 5천만 원씩 말도 안 되는 높은 분양가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익률 5%, 6%밖에 안 나오는데요. 매매가 1억 900만 원에 현재 보증금 2,04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출을 활용했을 때 실투자금은 2,360만 원으로서 월 251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약 10%가 넘는 임대 수익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 아주 높은 임대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상가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익률 부분은 또 우리 향은 대표님의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이 점 좀 참고하셔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항시 역세권의 상가 매물에 이어서 다음 매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역 근처에 있고요. 2014년에 준공됐습니다. 전용 면적은 12.44제곱미터고요. 방 하나, 욕실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총 6층 중에 4층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이십니다. 다세대 주택입니다. 매매가 1억 5천만 원, 임대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 되겠고요.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이번에 보실 매물은요,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입지 여건 그리고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지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용산이라는 지역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 사실 또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효창동에 대한 입지 여건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매물지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숙명여자대학교가 있고 바로 왼쪽에 효창공원이 있다. 경의선 숲길이 이제 이 지역이 이제 경의선이 숲길로 바뀜에 따라서 이 지역에 아주 높은 집가 상승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지역이고. 6호선과 경의선 효창역과 5호선 6호선 경의선 공항철도가 있는 쿼트리플 역세권인 공동역 중간에 위치한 매물로 있어요. 향후 지하철 5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바로 아래쪽에 2017년도 아시아에서 가장 큰 약 4,000개 객실을 자랑할 수 있는 엠버서더 호텔이 2017년 내년에 개관이 예정돼 있어서 향후에 풍부한 배우 수요를 자랑할 수가 있다. 또 하나 용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미군 부대인데요. 그중에 이제 캠프킨 부지가 상업지로 개발됐을 때 향후에 이 지역의 높은 집가 상승과 함께 이 지역의 상업지로 개발됐을 때 풍부한 유동 인구가 들어오고 그 지역 상업지로 개발된 이후에 주변의 주거 환경은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시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입지 여건 보셨고요. 예, 다음 입지 여건을 또 말씀드리면요. 매물지 주변에 효창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 중인데요. 효창 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입주가 끝났고 효창 5구역, 6구역, 4구역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 주변에 재개발을 진행 중이 있어서 과거의 공덕동처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위주의 주택이었던 지역들이 공덕동처럼 재개발과 유타운으로 해서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면서 지금 공덕동 쪽에 있는 다세대 주택은 효창동보다 사실 시세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역이 용산에 대한 개발 호재도 있고 주변에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들 특히 고가의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섬에 따라 향후에 주변에 다세대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효창동 주변뿐만 아니라 용산역 주변에도 보시는 것처럼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레미안 용산, 프리지오 서밋, 뭐 호텔 그리고 국제빌딩 4구역, 엠버서드 호텔, 뭐 정비창 전면지구 해서 한 8군데 이상의 용산 전면 지역 개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산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자들이 메리트를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지역입니다. 네, 입지 여건 그리고 개발 호재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용산구 효창동의 다세대 주택 지금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매물의 특징, 뭐 장점도 분석을 해주시죠. 일단 2014년에 지어진 이제 매물이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일반적인 다세대보다는요 좀 이쁜 펜션 같이 지어진 상품이에요. 그래서 바로 숙대가 도보 1분 거리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숙대생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은 매물이다. 따라서 임대 수요가 끊이질 않고 있고요. 6층 중 4층이고요. 방 하나, 욕실, 그리고 에어컨, 냉장고, 인덕션, 책상, 옷장, 전자레인지, 뭐 CCTV, 엘리베이터 등 갖출 것을 다 갖춘 풀옵션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풀옵션 상품 다세대 주택이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죠. 매물의 가격 투자 금액도 분석해 주시죠. 예,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 투자 금액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매매 가격은 1억 5천만 원이고요. 현재 임대는 1억 2천만 원에 임차인이 거주 중입니다. 대출은 없고요. 투자 금액은 약 3천만 원으로 소액으로 용산에 접근하실 수 있는 매물이다. 그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소개해 주셨던 매물권, 뭐 투자 포인트라고 할까요? 마지막 핵심적인 부분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뭐 용산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 개발 호재는. 그리고 사통팔달 교통 요지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쿼트리플 역세권과 더블 역세권은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사통팔달 교통 요지다. 하지만 이 교통과 무관하게 주변에 대규모 호텔이라든가 숙대가 바로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수요자들이 많은 지역이 아닌 그 지역 자체의 배후 수요가 하지만 충분히 많은 지역이다. 캠프키 상업지 개발에 따른 수혜 지역으로서 높은 지가 상승이 예상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착한 매매 가격으로 해서 가작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 또 저렴한 실투자금 3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용산의 아주 좋은 그리고 꽤 괜찮은 매물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황현 대표님께서 수익형 부동산 두 가지 매물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포항시 포항역 인근 KTX역 인근에 있는 상가 그리고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까지 두 가지 매물권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황현 대표님이 준비해 주신 세미나 소식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립니다. 2017년 부동산 전망과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금요일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요, 강남구 삼성동 랜드스타일셋의 강의장입니다. 세미나에 관해서 관심 있으시거나 문의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3424-0721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료 세미나 소식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방문해 주시면 좋은 정보 또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부동산 포커스, 부동산에 관한 고민 해결도 도와드렸죠. 서울 전화 3424-0721번으로 전화 더 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끝나고 나서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인사를 나눌게요. 부동산 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